지금 오시는 분들은 다 그 번호표 받아서 천천히 착석해 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일주일도 안 됐죠, 저희. 그쵸? 네, 공연 때 오셨던 얼굴들이 많이 보여서 음감회를 처음으로 하게 되었고요. 공연을 한 지 일주일도 안 됐기도 하고 제가 하반기에는 공연을 좀 많이 계획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좀 대화의 장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감회 가보신 분들 계세요? 다른 음감회를 가봤다. 오, 근데 음감회 하면 보통 노래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노래를 하진 않고 같이 앨범 곡들을 들으면서 이 앨범을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쓰게 됐는지, 이런 곡에 대한 이야기들과 또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곡은 행운의 편지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제가 사실 앨범 만들면서 거의 가장 마지막에 만든 노래예요. 제일 최근이죠, 그러니까. 최근이면 작년쯤에 쓴 노래인데요. 제가 오늘을 위해 음감의 폴더를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이 왠지 이런 걸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작업을 보통 핸드폰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악상이 떠오르거나 노래 멜로디 같은 게 떠오르거나 가사가 떠오르면 메모장에 적거나 아니면 녹음을 이렇게 해놓는 편인데요. 아마 많은 가수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음성 메모 파일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몇 년 전 거부터 다 뒤져서 이 곡의 작업기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스피커로 틀만한 그런 게 아닌데 틀었을 때 상당히 서로 민망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편지가 가장 나중에 쓴 곡이 아니었네요. 가장 나중에 쓴 거는 마지막 곡인 어쩌면 나도라는 곡이었고요. 이 곡은 지금 살펴보니까 2022년 12월에 첫 음성 메모가 있어요. 그 음성 메모가 바로 이건데요. 이제 속상한 일은 접었자 내가 노력해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해놔요, 혼자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떠올랐던 소절이 바로 이제 속상한 일은 접어도 내가 널 웃게 만들 거야. 바로 이 가사가 딱 떠올랐어요. 뭔가 행운을 가득 줄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다라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출발을 한 노래인데요. 쓰고 싶은 아이디어들만 메모장에 묵혀놨다가 멜로디가 딱 떠올라서 그날 약간 영감님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가끔 진짜 운 좋게도 가사랑 모든 게 쭉쭉쭉쭉 써지는 그런 날이 있거든요, 가끔씩. 그 이날 약간 영감님 폭발이어서 바로 한없이 어두운 긴 밤에 저 반짝반짝하게 뛰어갈 거야. 민망해서 줄였어. 네. 이거 핸드폰 음성 메모예요.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고 바로 그 다음 훅 부분도 이렇게 막 혼자 불러요. I'm gonna be your cozy home 언제든지 놀러 와는 내얘기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약간 쓰고 또 앞에 뭔가 전조해야 돼 이런 것도 막 녹음을 해놔요. 전조 여기서 전조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솔로 악기 나오고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서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 멜로디 느낌이 처음이랑 최종 버전이랑 가끔씩 다를 때가 있는데 벌써 시간은 새벽 아침을 향해 가고 여긴 똑같은데 무겁던 하루가 한 시간처럼 이런 느낌이었어요. 원래는 거야. 뭐냐면 약간 원래 지금 가사는 하루가 한 시간처럼 느껴질 거야 이건데 원래 무겁던 하루가 한 시간처럼 느껴질 거야 이런 가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날 바로 벌스도 쭉쭉쭉 쓰고 그리고 반주도 바로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면서 작업을 했었어요. 생각이 나면은 마음이 급해서 템포도 빨라요. 보통 빨리 녹음해야 돼 까먹기 전에 이러면서 녹음을 해놨던 곡이고요. 처음에 이렇게 스케치 해놓을 때는 비교적 조금
간단하게 해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막 피아노 복잡한 버전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반주를 스케치를 해놓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행복은 말야 저기 멀리에 있단다 하고서 지금은 따란따란 띠란땡 이런 악기를 넣었는데 트럼본을 넣었는데요. 원래는 약간 멀리에 있단다 하고서 뭔가 화살 휘잉 탁 이런 효과음을 넣으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음성 메모장에 되게 쭈뼛쭈뼛 휘잉 탁 이렇게 녹음을 해놔요. 그래서 그 녹음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거기 말야 저기 멀리에 있단다 삐용 탁 이렇게 녹음을 해놓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연출이 될 때도 있고 그냥 완전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행운의 편지 같은 경우는 럭이라는 애플 TV에서 나온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지는 않았고요. 그 영화에 요새 그런 거 많잖아요. 유튜브에 요약본으로 봤는데 거기서 굉장히 운이 없었던 여자가 행운의 고양이를 만나고서 그날부터 그 고양이가 동전을 딱 떨어뜨리고 갔는데 그 동전을 준 순간부터 갑자기 엄청 행운의 사나이 같이 행운이 엄청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걸 행운이 좋은? 운이 좋은 네 운이 좋은 여자가 딱 되는 그런 스토리였어요. 근데 다시 그 동전을 잃어버리면 다시 불운해지고 이런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보고 아 이렇게 행운의 고양이를 만나고 여러분에게도 행운 같은 일들만 펼쳐지는 그런 노래를 하나 만들고 싶다 해서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그러면 행운의 편지를 같이 한번 듣고 그리고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얘기를 나누어 봅시다.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돼요. 1년에 한 바퀴를 돌며 받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줬고 이렇게 노래가 되어 여기저기에 울려 퍼지며 모두가 사랑하는 행운의 고양이가 됐네. 오늘 느껴보는 법 열고진 날씨 같은 걸 아침엔 들뜨다가 때로는 한순간에 무너져 날 쓰러뜨리고 달리는 도로 위에 자라다라 가로등 켜진다 모든 게 누듯이 괜찮아지기도 하더라. 이제 속상한 일은 접어줘 내가 너롭게 만들 거야. 한없이 어두운 긴 밤에 또 반짝 무지개를 띄울 거야. 너를 위해 cozy home 언제든지 놀러와라 내 얘길 들어줄게. 벌써 지게는 새벽 아침을 향해 가고 하루가 한 시간처럼 느껴질 거야.
네, 이런 곡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 곡은? 뭔가 음감에 생각보다 노래를 안 하니까 좀 뻘쭘하긴 하네요. 노래를 같이 부를까요? 아, 어쨌든 이 노래는 최근에 합주할 때 또 좀 웃긴 일화가 있었어요. 건식 오빠가 요즘 그거에 좀 꽂혀 있는데 건식 오빠가 성격이 약간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계속 하는 성격이거든요. 예를 들면 송혁규 잘생겼다에 꽂히면 그걸 5년 동안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오빠가 새로 꽂힌 게 이 곡이 건반이 되게 어려워요. 화려한데 그 내가 너를 웃게 만들 거야 할 때 왼손이 딴딴따 하면서 오른손이 딴따다단 따다단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 상황이 뭔가 웃긴가 봐요, 밴드 멤버들이. 그래서 제 표정이 웃기대요. 그거 할 때 내가 너를 웃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악 물고 치면서. 근데 웃게 만들 거야라는 가사니까 자꾸 그걸 가지고 그 무슨 캐릭터더라? 루피? 루피가 되게 섬뜩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캐릭터 이모티콘 아세요 혹시? 네, 루피 이모티콘으로 자꾸 저한테 내가 너 웃게 만들 거야 이렇게 보내는데, 아무튼 이 곡은 연주가 굉장히 까다로웠지만 제가 치면서 꼭 부르고 싶었던 그런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켰던 곡입니다. 네. 또 행운의 편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이 앨범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손을 번쩍 들고 물어봐 주세요. 네, 그 앨범 제목에 네, 아이가 소문자로 네. 낀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아, 앨범 제목에 아이를 소문자로. 아, 그거 그냥 그 올릴 때 얘기시죠? 뭐 인스타 이런데 아닌가? 뭔가 유튜브에 업로드할 때요. 아니, 가끔 그 아이만 소문자로 하는 거. 아이. 아니 그 네. 유통사에 플랫폼에도 아이로 올라갔던 거 아, 아니 아이만 소문자로요? 유통사에도 그랬나? 아마 제가 그냥 그 유튜브 이런 거 올릴 때 어쩌다가 아이만 실수로 그 소문자로 쳤는데 그게 뭔가 예쁜 거예요. 그래서 별 의미는 없어요. 네. 그냥 눈에 들어오는데 해서 가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또 있나요? 네. 이 곡을 구성하실 때 그러면 전체 멜로디를 다 잡아놓고 가사를 대충 평가까지 잡아놓고 가사를 붙이시나요? 아, 제가 보통 곡을 쓸 때 이렇게 아까 음성 파일에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가사랑 멜로디가 좀 같이 나오는 편이에요. 보통은 그래서 가사랑 멜로디 같이 나오고, 근데 그때 반주는 좀 상상을 하는데 보통 가끔 반주도 입으로 녹음해 놓을 때가 있어요. 밖에 있거나 하면 막 빰빰빰빰 이렇게 녹음을 해놓은 파일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가사랑 같이 나오는데 보통 훅 부분이나 주요 멜로디가 같이 나오고 그 다음 앞뒤로는 뭔가 멜로디를 쓴 다음에 가사를 붙일 때도 있고. 그런데 2절 같은 경우가 보통 멜로디가 반복되고 가사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2절을 쓰는 걸 되게 어려워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래 걸렸어요. 네. 2절을 쓰는 게 오히려 어렵고 한번 이렇게 쭉 뱉으면 술술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앞에 곡들 아까 못 물어봤는데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중간중간 아까 행운의 편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편안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곡은 노을인데요. 이거는 약간 녹음 파일에 광기가 서려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때쯤에 재즈바 공연도 되게 많이 보러 다니고 재즈 레슨도 받고 막 재즈 보컬을 잘하고 싶어서 레슨도 받고 그랬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 음성 파일들에 보싸할 거야, 보싸할 거야, 보싸할 거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보사노바 곡을 쓰고 싶다라는 그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보니까 거의 한 5개 정도 음성 파일이 보사를 할 거라는 굳은 의지를. 그래서 이 곡은 보사를 할 거라는 의지에서 비롯된 노래거든요, 사실. 그랬는데 이거는 꽤 옛날로
흘러가더라고요. 2020년 5월에 만든 곡입니다. 5월 22일에 노을 스케치가 처음인데 이거 어제 다 확인을 한 번 다시 했는데도 틀어도 되는지 모르겠네? 틀어볼게요. 아무 가사나 막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익숙한 멜로디죠. 피아노도 좀 막 쳐요. 스케치 할 때는. 기억이 나니까 막 빠르게 치고 이런 식으로 해놓는 편입니다. 근데 그날 같은 날 바로 구색을 갖추기 시작했는데요. 이 곡은 조금 늦어져도 돌아가도 돌아올 것이다. 여기가 약간 이렇게 멜로디가 달랐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어느 날을 보겠네.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할 땐 보통 좀 이렇게 흥얼흥얼 그렇게 각 잡고 뭐 열창을 하진 않고요. 이렇게 불렀는데 원래는 아까처럼 멜로디가 좀 달랐고 같은 날 그래서 훅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었어요. 조금 늦어져도 그러면 좀 이렇게 각을 잡고 녹음을 해놔요. 그래야 나중에 기억이 나거든요. 기억해 때론 헤매어도 난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오늘 노을을 보겠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원래는 좀 키나 이런 것도 이후에 조정을 하는 편이에요. 불러보면서.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웃긴 게 아까 20년 5월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 음성 메모 이제 22년 3월이에요. 이런 곡들이 좀 많아요. 2절이 없다가 나중에 2년 뒤에 다시 완성하고 또 그때 좀 바꾸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노래는 사실 방금 들려드린 부분이 약간 훅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만 나왔다가 앞부분이 나중에 나온 노래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이건 못 들려주겠다. 네. 네, 이런 식으로 2022년 3월에 한 번 더 1절 그 가사랑 2절 벌스 가사들이 있는 녹음 파일들이 짜자자작 있어요. 그래서 22년에 완성을 해놨던 곡이고요. 물론 편곡 작업은 대부분의 편곡 작업은 23년에 몰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노를 보겠네 타이틀곡이죠. 듣고 올게요. 뮤비 보셨나요? 네. 듣고 올게요. 해가 뜨는 날 해도 구름을 가린 날에도 상관없어 언제든지 기억해 넌 어디서든 빛나는 걸
있었던 선명한 널 눈이 내리던 밤도 발자국만 남은 밤도 상관없어 얼마든지 늘 기다릴 거야 사라지지 않을 거야 당연한 줄 알았던 내일의 기대마저 흐려져 가도 이건 잊지 말을 내 곁에 잠시 도망칠 곳이 있다는 거 조금 늦어져도 또 돌아가도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걸 내 기억해 때론 헤매어도 난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어느 노래를 보겠네 조금 늦어져도 또 돌아가도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걸 내 기억해 때론 헤매어도 난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어느 노래를 보겠네 Stop the day Gotta wait like today Day to late day 때론 헤매어도 난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어느 노래를 보겠네 네, 우리가 오늘 노을을 보겠네 타이틀곡이었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보스 할 거야라고 시작된 곡인데 편곡이 나오고 보니 삼바가 된 곡입니다. 네, 좀 더 사실 아직도 제가 재즈를 그렇게 잘 알지는 않아서 못해서 보사랑 삼바의 큰 차이를 잘 모르긴 하는데요. 좀 삼바가 좀 더 신나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 곡은 편곡을 꽤 많이 거쳐서 그래도 앨범 듣는 재미가 있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공연 때랑은 또 조금 다르게 플룻이랑 코러스를 또 와방방 기법을 사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들어보시면 뚜피루피루피 뚜피루피루피 이런 코러스들을 많이 넣어놨고요. 윤세가 개인적으로 내일 공연이 있다던데 저한테 이번 앨범 코러스 트랙 얼마나 썼냐고 물어봤어요. 되게 코러스 많은 것 같다고. 다음 곡은 이제 다시 우리인데요. 이 곡은 힘을 많이 줬습니다. 여러분이 듣기에도 느끼셨나요 혹시? 네, 이거 리얼 스트링 편곡을 했거든요. 직접 편곡을 했고 편곡을 같이 그 피아노 친 친구도 조금 도와줬지만 대부분 이제 제가 어쨌든 편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편곡은 많이 해봤는데 제 곡을 할 때 항상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남의 곡을 할 때는 이 사람이 컨펌을 해주잖아요. 이건 모든 곡 작업이 그렇긴 한 것 같은데 돈을 받고 하거나 일로서 할 때는 뭔가 이거 좋은데? 하면 넘어가고 이런 기준이 어쨌든 상대방한테 있는데 제 앨범을 만들 때는 기준이 저잖아요. 그래서 자꾸 고치고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바꾸면 더 좋겠는데? 하면서 계속 수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곡도 스트링 편곡 수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이번에 그래서 공연 때 스트링 MTR이랑 같이 들려드리고 싶어서 해봤는데 느린 곡들이 MTR을 틀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클릭을 들으면서 불러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공연 때부터는 그걸 안 하고 라이브로 그냥 할 것 같아요. 이 곡은. 그래서 앨범에서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을이나 다시 우리 들으시면서 뭔가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물어봐 주세요.
네. 그 정춘건설 전에는 네. 노을이 타이틀이 될 거라고 생각 못했다고 했잖아요. 오 맞아요. 혹시 그 코러스 와방방 기법이 들어간 게 타이틀로 선정된 그게 아. 뭔 얘기일까요? 코러스 와방방 기법은 사실 거의 모든 곡에 쓰긴 했는데요. 이 곡은 유독 더 좀 코러스가 샤하게 많았을 때 이쁜 노래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러스를 좀 더 신경을 썼고 타이틀이 아닐 거라고 원래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멜로디가 제일 기억에 남나 봐요. 그때 공연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오늘 노래를 이 멜로디가 계속 맴돈다는 친구들도 많고 팬분들도 많았는데 그래서 되게 이게 타이틀감이 붙긴 하구나 작업을 하면서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저도 귀에 맴돌고 딱 꽂히는 그런 멜로디가 있어서 근데 앨범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자꾸 좀 더 노래를 잘해보라고 주변에서 그래서 노래를 잘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고 코러스는 네 코러스가 많다고 타이틀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코러스가 제일 많은 건 사실 그 Earth is Getting Numb이라는 노래인데요. 그 곡은 들어보시면은 이상한 잡다한 소리가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게 거의 코러스 트랙만 200트랙이 넘어갔던 거를 이제 합쳐서 보냈어요. 왜냐면 그렇게 보내면 욕 먹거든요. 믹스 기사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방향을 조정을 해서 조합을 해가지고 트랙 수를 쭉 펴서 보내곤 합니다. 그러면은 코러스가 많은데 왠지 믹스를 하면서는 트랙이 별로 없는데 이런 느낌이 나면 기분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믹스 기사님들이. 이거 뭔가 여러분 일하실 때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약간 왠지 폴더 열면은 뭐 엄청 많은데 서류 한 폴더에 넣어놓으면은 괜히 한 폴더 같고 약간 믹스에서도 그런 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노을 할 때는 어쨌든 네 코러스를 그런 식으로 많이 넣긴 했지만 코러스와 어쨌든 메인이 연관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메인을 잘 부르는데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러면 저희 다시 우리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시간 조절에 실패하고 있어요. 말이 많아서. 오래 해도 되나요, 여러분? 네. 전 좋아요. 그럼 딱밤의 전까지 또 멀뚱멀뚱 서 있기도 좀 그래서 중간중간 그럼 딴 얘기도 하고. 네, 다시 우리 듣고 올게요. 나의 마음이 그대에게 다시 닿을 수 있을
나를 꼭 안아준다면 분명 다시 우리 사랑할 수 있을 거야. 네, 다시 우리 이 곡은 스트링하고 생각해보니까 클라도 있었는데 클라 편곡을 제가 계속 밀어가지고 이게 또 공연 버전이랑은 살짝 달라진 게 마지막 그 3절 넘어갈 때 2절인가? 그 키업을 하는 걸로 곡 편곡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번 공연 때 처음으로 키업하는 버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눈치채신 분도 계신가요 혹시? 이건 약간 저만 아는 그런 거겠죠? 원래 그냥 원키로 쭉 갔었다가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뭔가 감정이 북받치는 느낌을 내고 싶어서 뒷부분만 이렇게 키업을 해서 편곡을 새롭게 했었습니다. 이 곡은 근데 피아노를 치면서 써가지고 처음에 스케치가 2022년 1월인데요. 아마 그냥 바로 합주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냥 악보에 바로 작업을 해서 이런 경우 잘 없는데 악보에 그냥 멜로디랑 가사랑 다 쓰고 코드보 그려서 바로 밴드 멤버들 주고 합주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합주하면서 편곡 방향을 잡아가는 곡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곡은 네, 드럼 베이스랑 같이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면서 그냥 바로 맞길래 오 뭐지? 했던 곡입니다. 네. 이때 노래를 좀 못해서 처음 합주 때 한번 맞춰볼까? 하고 이렇게 맞췄는데 바로 짠 맞아서 되게 신기했던 그런 곡이에요. 그리고 근데 언제든 물어보시고 나갔다 오셔도 되고 둘러보셔도 되고 네 편하게 들으세요. 다음 곡은 할머니, 자유롭고 이상한 할머니가 되고 싶어. 요거는요 맨 처음에 2020년 9월에 되게 흥얼흥얼 녹음했던 파일이 있고 아마 그 이전에 메모장에 이런 내용으로 곡을 만들고 싶다는 메모를 좀 써놨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무섭네 이것도 좀. 자유롭고 이상한 할머니가 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해놨었어요. 원래 자유롭고 이상한 춤을 추면서 살 거야 이걸로 지금 바뀌었는데 그냥 자유롭고 이상한 할머니가 되고 싶어 이런 노래를 만들었었고 뒷부분에 스케치를 반주로 해놨었던 게 이것도 2020년이네요. 처음엔 좀 이런 식으로 귀여운 느낌의 반주였었어요. 틀려요, 막 이제 스케치할 때. 약간 익숙한 멜로디도 있고 띠단띠단딴 하는. 처음에 이렇게 약간 통통 튀는 컨셉으로 잡았던 곡이었고 스케치할 때는 항상 이렇게 그냥 일단 막 쳐놓고 녹음을 많이 해놔요. 그래서 나중에 작업실에 가서 다듬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어딘지 되게 매우 어설픈 첫 합주가 이것도 기록에 있는데요. 2021년이고요. 합주 녹음을 일단 해놓은 기록이 있는데 아직 뭔가 곡 구성이 제대로 잡히진 않고 밴드 멤버들이 이것도 해봤었던 내게 노래처럼 깜찍한 꿈이 하나 있지. 뭔가 노래도 좀 나르네요 저 때는. 할머니가 되고 싶어. 머리만 백발에 안보라색을 둘러보세요. 자유롭고 이상한 춤을
주면서 살 거야. 뭔가 덜 신나죠. 그때는 좀 아직 사실 서로 합주를 처음 하면 이게 맞나 이게 맞나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다가 조금 더 구체화 시켜 나갔던 곡이에요. 그래도 이때 나름 얼추 구성을 갖춰서 2021년쯤부터는 이 곡을 어떤 식으로 편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곡이에요. 생각보다 곡들이 다 되게 옛날에 썼죠. 그렇죠. 네. 뭔가 앨범을 딱 작업해야지 하고 짠 쓰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옛날부터 해놓은 곡들로 이런 정규 앨범을 만들고 싶다라는 곡들을 오히려 추렸었어요. 약간 스케치해놓은 곡들이 많았고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뺀 곡들은 언젠가 EP로 내고 싶은데 이게 정규를 내보니까 사람이 간이 커진 건지 막 EP는 그냥 이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EP 좀 야상곡 하반기에 한번 노려볼까요? 근데 제가 요즘 사실 그냥 이거 개인적인 고민인데 일본 데뷔 싱글을 내고 싱글이 아니라 EP를 내볼 생각 없냐고 그 제안을 해주셔서 근데 제가 신곡을 빨리 내는 게 나을지 근데 일본 데뷔 싱글도 내보고 싶어요. 싱글은 아니지만 이 앨범에 있는 곡들을 일본어 버전으로 해서 내보면 어떻겠냐는 그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먼저 하는 게 좀 더 이렇게 탄력 받았을 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주변에 또 일본어 잘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일본에 데뷔하면 정춘이라고 하면 아무도 발음을 못할 것 같아서 근데 일본어를 그렇게 잘 알지 못해서 어떤 이름으로 활동을 해야 될지 매우 고민이거든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튜니상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튜니는 정춘이? 정춘이? 정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튜니라고 해야 되나? 엄청 고민입니다. 아무튼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 언제나 알려주시고요. 이 곡 듣고 올까요? 네. 자유롭고 이상한 할머니가 되고 싶어 듣고 오실게요. 내게 노래도록 간직하고 미안 날지 자유롭고 이상한 할머니가 되고 싶어 머리는 백발에 연보라색을 입히고서 자유롭고 이상한 춤을 추면서 살 거야. 자유롭다는 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제일 대규모 곡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막 브라스 녹음하고 있고 약간 정규 앨범 그런 것 같아요. 좀 광기가 없으면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뭐에 씌인 것 같이 막 돈을 막 써요. 막 이것도 넣어야겠고 이것도 넣어야겠으니까 막 세션들한테 제 돈 가져가세요. 막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정신 차려 보면 나 모르는 거지 내가 이런 느낌의 곡 중에 제일 그 스케일이 컸던 게 바로 이 곡이고요. 욕심을 내다 보니까 원래는 스트링은 그냥 이 곡은 스트링이 메인인 곡이 아니니까 그냥 가상악기로 하자 막 이렇게 했고 브라스도 원래 가상악기로 다 찍어놨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것도 하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 주변 사람들이 한 번씩 하면서 지나가면은 또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규인데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귀가 얇아가지고 그치 아무래도 이것도 하는 게 좋겠지 하면서 계속 추가를 했던 노래이고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게도 되게 다들 좋은 마음으로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싶은 걸 다 했던 그런 곡이고요. 이 곡은 공연 때 할 때도 되게 재밌어요. 다 같이 떼창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도 또 이제 주변 싱어송라이터들이 다 와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좀 이렇게 얘기하면 나쁜 사람 같은데 빵 줬거든요. 그러니까 빵이라도 줘야 될 것 같아서 밥을 그날이 약간 저녁 녹음이었는데 밥을 안 먹고 온 친구들이 뭔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빵 봉투에 막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줬는데 페이도 못 주고 이거 페이 주면 거덜나거든요. 20명 넘게 그때 떼창을 도와주러 왔어가지고 되게 다 그냥 좋은 마음으로 와줬어요. 진짜로 좋은 마음이 괜히 좋은 마음이 아니고 그냥 진짜 마음만으로 흔쾌히 와서 녹음을 해줬던 그래서 가능한 곡이었고요. 공연 때마다 여러분이 불러주실 때도 되게 좋아요. 또 다른 느낌? 약간 공연 때는 네. 뭔가 뮤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있으신가요? 네. 이 노래 처음 들었던 게 네. 22년에 네. 오디오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이었나요? 네. 그때 처음 들었는데 네네. 아까 말씀하신 거 생각하면 한 1, 2년 지난 건데 처음 맞아요. 네. 들어서 네. 완성까지는 아니어도 네. 무대 세우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EP 앨범 공연 때 자유롭고 이상한 할머니가 되고 싶어에 그냥 혼자 피아노 치면서 하는 그런 버전을 좀 간단한 버전을 들려드렸었던 게 첫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20몇 년이었죠? 21년이겠죠? EP니까? 21년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 쓴 게 20년이니까 21년 맞나요? EP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럴 거예요. 19년에 데뷔했으니까.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 걸렸네요. 그럼. 네. 또 물어볼 거 있으면. 네. 아까 들려주셨던 노을 관련된 네네. 그 어머니가 차에서 네. 말씀하셨던 말을 약간 토대로 쓰셨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혹시 그러면 어머니는 이번 앨범에서도 노을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희 이건 마지막에 원래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곡 있잖아요. 그게 좀 슬프잖아요. 내용이 뭔가 딥하고. 근데 저는 그냥 제 얘기를 한 거지 뭔가 제 마음속의 이야기를 한 거지 대상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두 분 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셔서 둘이 같이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각자 제 방에 갑자기 오셔서 내가 너한테 너무 이렇게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해서 너가 이런 생활을 한 것 같다고 막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했는데 아빠도 다음날 오셔가지고 내가 엄마만큼 사랑을 주지 못해서 내 잘못인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노래가 너무 슬프다고 엄마 아빠는 그 노래가 제일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제일 기억에 남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슬펐대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 그런가 봐요. 네. 근데 노을은 엄마가 되게 좋아하세요. 이 노래는 뭔가
뿌듯해 하신다고 할까요? 왜 뿌듯해 하는 거지? 아이디어 제공. 네, 아이디어 제공자로서 뭔가 공연 때도 항상 엄마 언급하잖아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되게 리액션이 좋으세요. 그래서 소리 너무 잘 들어요. 막, 어머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항상. 그래서 저희 엄마 아는 친구들이 오면 윤세도 엄마랑 잘 아는데 어머니 목소리 리액션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긍정적이고 리액션 킹입니다. 저희 어머니. 네, 전 주변 사람들의 말들로 노래를 쓰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에게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를 많이 주고 계세요. 네. 네. 나 연장선으로 할머니 곡 떼창에 네. 할머니 떼창. 부모님 참여하시는 친구 아,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썰 풀어주실 수 있어요? 아, 같이 녹음했을 때 썰. 거기에 이제 다, 그러니까 저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안 친한 사람들 막 있고, 근데 친한 애들도 있고, 활발한 사람 있고, 소심한 사람 있고 이런데 전 또 성격이 약간 다 챙겨야 되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쟤 소외되고 있어 막 이래서 그날 찍힌 영상을 보면 편집을 하는데 편집점을 못 찾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막 저기로 가서 왜 이랬다가 저기로 가서 또 이거 뭐 필요해 막 이랬다가 정신머리가 아예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또 애들 몇 명은 저를 막 찍고 있고 그런 되게 정신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그 연어초밥의 세림이가 굉장히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줬습니다. 거의 MC였어요. 그래서 뭐 약간 친해지길 바래 MC처럼 여기 이렇게 몰라?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되게 분위기를 풀어줬었다. 네. 거기에 부모님 참여하셨는데 아 누구요? 부모님 아 네 맞아요. 부모님이 참여하셨어요. 네 저희 그때 썰이 또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학원 강사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 찜창맨님 채널에 그 학원 강사인가 강사하시는 프랑스어 강사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완전 찍고 가신 영상을 봤는데 저희 아버지도 약간 그러세요. 성격이. 왜냐면 강사님들은 다 이제 학생들을 상대로 약간 쇼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빠가 늘 쇼맨십이 장착되어 있고 특히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상황이다? 그럼 약간 못 참으세요. 그래서 그날이 왔더니 이제 애들이 20명이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환경. 그래서 아빠가 막 갑자기 개그맨처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너무 창피한데 애들이 막 아버지 너무 재밌다고 하는데 아빠 저기서 막 끼를 부리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빠가 나중에 말실수도 있었어요. 막 이제 학생들 이렇게 아빠 그냥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학생이라고 하세요 자꾸. 입버릇처럼 학생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답니다. 어머님은 옆에서 뭐라고 하세요? 엄마는 제발 그만. 네, 젊은 사람들 많은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엄마는 늘 말리시는 편이고 아버지는 이제 거기를 휘젓고 다니시는 편이라 한참 들었던 것 같아요. 맨날 이제 그 녹음 끝나고 나서도 친구들이 아버지랑 같이 살면 너무 재밌겠다 이런 얘기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의도적으로 넣으신 거예요? 어떤 부모님을요? 그쵸. 일단 가족은 와야 된다라는 어떤 강압적인 저의 그게 있었고요. 가족이 꼭 참여했으면 좋겠었는데 동생은 그때 출장 중이었어요. 해외 출장 중이라서 못 왔고. 네. 할머니도 저희 할머니는 못 오셨어요. 거기가 보통 녹음실이 또 지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못 오셨고 할머니가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네. 네. 다음 곡 들어볼게요. 다음 곡은 개인적으로 두 곡을 연달아서 들어보고 싶고 여러분이 들으실 때도 꼭 연달아 들으세요. 한 곡처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 버블이랑 올드테이프를 연달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 듣고 오셨고요. 이 두 곡은 제 약간 회심의 일격이랄까요? 이 앨범에서 노래도 정말 욕심을 많이 냈고 올드테이프 같은 경우에 버블은 진짜 옛날에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거의 아마 당 떨어지는 이 세상을 만들 때 같이 그쯤에 작업을 했던 곡인데 거의 원형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어가지고 근데 이게 이런 작업들이 재밌는 게 이 곡이 다 두 곡 다 옛날에 작업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꺼내와서 고치고 다듬고 하면서 계속 바뀌었거든요, 두 곡 다. 그래서 뭔가 그 사이에 근데 노래도 늘고 사실 편곡 실력도 늘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곡이 점점 더 괜찮아지게 만드는 그 과정이 되게 재밌었어요. 이 곡 두 곡은. 옛날에 써준 곡이지만 거의 완전 다른 곡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규 앨범을 낸다면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이렇게 두 곡이 연결되는 트랙을 일단은 꼭 넣고 싶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앨범들의 그런 구성이 많기도 하고 또 특히 이런 할머니 같은 노래를 꼭 페이드아웃을 한 다음에 이게 아주 먼 곳으로 유토피아 같은 곳으로 내가 그리는 이상적인 세상으로 떠나간 뒤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듯한 그런 좀 영화 같은 연출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들을 때 그렇게 느끼셨나요? 네, 버블은 특히 완전히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도착을 했는데 그 순간에 흘러나오는 멜로디가 버블 맨 뒤에 나오는 그 스트링 멜로디가 올드테이프에 나오는 메인 테마거든요. 아 이런 건 또 약간 클래식한 사람들이 이런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 메인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조를 바꾸고 편곡해서 살짝 들려주고 그 다음에 그게 진짜 그 곡이 나오고 이런 구성을 좀 클래시컬하게 접근을 해보고 싶었어요. 몇몇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두 곡을 연달아 들려드렸고요. 올드테이프 같은 경우는 노래를 정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좋아요. 아,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재즈 보컬을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좀 옛날 재즈 듣는 것 같은 오래된 테이프 꺼내 들어서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고 싶었는데 또 너무 그냥 딱 옛날 그 재즈 발라드 그대로가 아니고 좀 트렌디한 걸 섞어서 해보고 싶어서 로우파이한 사운드를 섞어서 편곡을 한 곡입니다. 이 곡도 조금 틀어볼까요? 작업 과정? 근데 작업 과정이 버블 같은 경우는 너무 옛날 만든 곡이라 이 폰에 아예 기록이 없고요. 당세보다도 먼저 만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올드테이프는 있는데 2020년 1월이고요. 이때도 이 메인 테마로 만들었던 곡이에요. 근데 좀 다를 거예요, 어디부터 말할까 내 모든 게 언제부터인지 달라 보여서 지금 노래 훨씬 잘하죠? 그러니까 내 말은 모르겠어 거짓말처럼 날 계속 생각해 여기가 달라요. 너무 갑작스레 말해서 미안해 그저 이 마음 믿어 고정망서 이렇게 말 공연 때 한 번 들려드린 적 있는 버전일 거예요. 아주 옛날에. I promise you 제일 좋은 걸 내게 줄게 약간 이런 구성의 곡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저 중간 부분을 저렇게 리드미컬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곡이 뒤에선 또 Oh you 하면서 비트가 탁 나오는데 거기서 전환이 됐으면 좋겠는데 전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곡에. 그래서 아예 그 B 부분을 빼고 A로 쭉 가다가 확 전환이 되는 걸로 연출을 좀 바꿔서 편곡을 했었어요. 그리고 뭔가 아주 어린
여자가 아주 어린 여자가 고백을 한 첫사랑 고백을 하는 그 순간을 좀 떠올리면서 상상하면서 만든 노래예요. 뭔가 아주 수줍고 아주 서투른 그런 고백을 직접 하는 느낌을 가사에 녹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사 쓸 때도 재밌는 게 뭔가 이렇게 장면을 나열하듯이 가는 곡들이 있잖아요. 노을 같은 곡들이 좀 그런데 이 곡은 그냥 말하는 것 같이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약간 고백을 받는 것 같이 네,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네. 버블이 네. 당세랑 비슷한 시기에 만든 곡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왜 두 곡 중에 당세가 선택됐는지 아, 당세가 버블은 일단 그때 당시에는 편곡 능력의 한계로 같이 편곡을 한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노래도 한계가 좀 있었고 해서 지금 낼 수 없다라는 판단을 일단 그 곡이 일단 미완인 상태였어요. 그냥 중간에 뚝 끊겨져 있는 상태로 뭔가 올스탑이 됐었고 당세 같은 경우는 뭔가 작업이 쭉쭉쭉쭉 됐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첫 곡으로 내면 좋겠다 했는데 당세를 낼 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그냥 막 내가 이 인디계를 씹어먹겠어 이런 생각 없었고 정규를 내겠어 이런 생각도 없었고요. 공연을 할 생각도 없었고요. 그냥 당세를 낼 때는 누군가 내 음악을 듣고 싶을 때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친구들이 너 작곡가인데 노래 있어? 하면 들려줄게 하는 거. 클래식 작곡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음원 사이트에 하나 내보고 싶다 해서 냈는데 그걸 낸 뒤로 좋은 일이 되게 많이 생겼죠. 그래서 행운을 가져다준 노래 아닐까요? 당세는 좀 당세 같은 노래를 다시 만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뒤로 그런 노래 만들기가 좀 어려워서 막 노을이나 행운의 편지 같은 건 다 좀 당세 같은 느낌 내고 싶다 하면서 만든 노래였어요. 그런 뮤비는 또 안 나오나요? 초초초 저예산 뮤비는요 이제 그걸 일단 제가 보기가 좀 힘들어서 근데 제가 그게 저예산이고 너무 연기를 제가 못해서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뮤비들도 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뮤비의 배우분을 참 쓰고 싶은데 모시고 싶은데 돈이 그렇게까지는 항상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노을도 되게 더울 때 촬영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거를 배우분한테 부탁하기가 또 성격상 너무 죄송한 거예요. 물론 업이라면 해야겠지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뭔가 그만한 보수를 드리지 못하는데 그만한 고생을 시키는 게 내가 하는 게 낫지라는 생각으로 자꾸 제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뮤비 스케줄이 항상 되게 빡빡하거든요. 네. 두 곡을 이어지게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디테일을 넣으셨는지 어떻게 이어지게 만들었는지요? 네. 약간 왜 꿈에서 이렇게 딱 어떤 멜로디 하나 들려오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올 곡의 멜로디를 부르는 건 아니지만 바이올린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 옛날 추억에 딱 잠기는 듯한 연출, 이 테이프를 딱 누르는 순간 그때로 돌아가는 듯한 연출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향을 받은 노래는 있었어요. 그냥 그런 연출을 영향받은 건 아닌데 내용이 제가 워낙 장기하님을 좋아하는데 아티스트로서 이번 앨범도 전달을 드렸고 네. 근데 그 장기하님 노래 중에 그때 그 노래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곡인데 좀 그런 상황을 곡으로 연출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노래 들으면 아는 노래도 아니었는데도 뭔가 그때의 추억이 되살아나는 듯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곡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테이프 소리는 네. 의도적으로 넣은 게 네, 당연히 의도적으로 맞는 넣었어요. 거고 네, 올드테이프도 끝부분에 약간 딸깍 소리 나요. 네. 그 사운드 같은 거 보글보글 터지는 느낌. 근데 그건 버블을 혹시 그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느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Earth is Getting Dumb인데 이거는 자꾸 오늘 윤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뭔가 윤세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곡이고 제가 이거 너 영향을 받아서 만든 거라고 공연이나 이럴 때 얘기해도 돼? 했더니 뭐 얘기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둘 다 좀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뭔가 지구가 되게 멍청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둘이 같이 뭔가 더 기술도 발전하고 막 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무 돈만 쫓고 그런 가사들이거든요. 영어 가사긴 한데 해석을 하면 뭔가 너무 다 돈만 쫓고 그리고 또 이 유튜브나 이런 것만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좀 이런 내 자신? 내 자신도 바보 같고 근데 그거에 나도 모르게 자꾸 스며들잖아요. 막 쇼츠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1시간이 가고 막 이러면서 내가 멍청해지고 있는 것 같다. 윤세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쇼츠 보고 있으면 내가 너무 멍청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못 보겠다. 근데 또 저는 보거든요. 그냥 멍청해지기로 결정을 한 사람 같이. 그래서 그러게 옛날에는 참 이런 거 없을 때는 멍청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잘 안 받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스마트폰이 생기고 그러면서 좀 멍청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그런 대화를 했었는데 그때도 메모장에 그런 걸 써놨었어요.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뭔가 그런 말 자체가. 그때 근데 윤세가 지구가 멍청해지고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구가 멍청해지고 있어 이렇게 메모장에 써놨다가 근데 아무리 해도 뭐 멜로디가 안 붙는 거예요. 그 한국말로는 지구가 멍청해지고 있어 막 이렇게 안 돼서 영어로 만들었던 곡이고요. 이 곡은 처음에 멜로디가 좀 달랐어요. 2021년 5월 Earth is getting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The Earth is getting dumb. 약간 이런 식으로 형식은 똑같은데 멜로디가 달랐거든요. 저는 이때 멜로디도 좋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뭔가 조금 더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뭔가 멜로디가 약간 짠짠짠짠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 그루브를 막 타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뭔가 그냥 바보들의 행진 같은 느낌을 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발이랑 손 같이 걷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행진곡 같이 좀 더 강박에 딱딱딱딱 붙게 바보같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만든 게 첫 스케치는 21년 5월인데 1년 뒤인 22년 4월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멜로디를 녹음해놨던 게 이렇게 그냥 혼자 녹음을 해놓고 작업실로 바로 달려가서 녹음을 했던 곡입니다. 네, Earth is Getting Dumb도 사실 지구 좀 멈춰줘랑 연결해서 들어주시면 좋긴 한데 이것도 따로 들어볼게요. 네, Earth is Getting Dumb 듣고 오실게요. Just take a look around me, you're still loving it. Everybody keeps talk about shit, but have a think about it. What if we stop fighting? 'Cause people don't change. I was lonely, very lonely. There was no hope and love all around. Lonely, lonely, lonely. The earth is getting dull. The earth is getting dull. The earth is getting dull. Take a look around, there's no hope in it. Everybody
dull. The earth is g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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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ll. 네, 이 노래 듣고 있으면 약간 멍청해지는 느낌 내고 싶었고 앨범 곡들 중에 버블은 사실 인터루드 트랙이라 빼고 생각을 해보면 제일 짧거든요. 약간 요즘 노래 같이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사회적으로 그런가? 요즘 노래들이 많이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 느낌도 내고 싶었고 그래도 2분 30초긴 하지만 그래도 2분대로 꼭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거 가능하면 좀 챌린지하고 싶은데 춤을 또 배워야 되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노래인데요. 네, 춤을 언젠가 배워서 이것도 언젠가 네, 틱톡 스타 자리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눈빛. 네, 아무튼 약간 틱톡 스타일 아닌가요? 맞아요. 네, 틱톡 스타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지구 좀 멈춰줘는 이것도 편곡에 되게 힘을 많이 줬는데 편곡은 재성이랑 같이 했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적인 부분들은 제가 맡았고 그리고 피아노나 건반 쪽도 제가 맡았고 나머지를 재성이가 이제 해줬는데 둘 다 성격이 약간 미루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이 제일 늦게 끝났고요. 편곡 작업이 진짜 최후까지 미뤘어요. 이 곡은. 그래서 둘이 같이 하면 마감을 딱 정해놔야지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편곡 작업이 제일 재밌었던 곡이에요. 뭔가 재성이도 아이디어가 많고 그래서 그 중간에 삥삥 끙끙 이거 있잖아요. 거기를 재성이가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어느 날 여기 이런 거 넣으면 어때? 내가 녹음해봤어 이런 식으로 들고 오고 둘 다 좀 즉흥적인 성격이어서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네, 이렇게 봤는데 어때? 좋아. 어때? 좋아. 이런 식으로 계속 살을 붙이면서 작업을 했던 노래고요. 이거는 처음에는 그냥 누가 이 지구 좀 멈춰줘라는 가사로 곡을 쓰고 싶어서 곡을 썼는데 멜로디가 약간 표절 같은 거예요. 뭔가 싸구려 커피 같은데 그래서 지웠어요. 지웠다가 그게 처음에 쓰고 싶어서 남겨놨던 거는 22년도였거든요. 그 가사로 쓰고 싶어서. 근데 이거 표절인데? 해가지고 다시 지우고 23년 1월에 갑자기 샤워하다가 생각날 때가 가끔 있거든요. 멜로디가. 그래서 그때 녹음해둔 파일이 있는데 눈 떠보니 지구는 깜짝할 새도 맘이 되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가사도 조금 달랐어요. 근데 아무튼 왜 뭐 창의적인 일 이럴 때 창의적인 생각 많이 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가끔 뭔가 그냥 산책하거나 아니면 샤워하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잠을 못 잡니다. 자기 전에 생각나면 아이패드 바로 가져와서 막 적어요. 막 녹음하고. 네. 자기 전에 제일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녹음 파일들이 막 속삭이는 듯이 녹음을 해놓은 적도 많고. 그리고 원래는 어떤 부분의 가사가 피곤해로 돼 있었어요. 그 부분에 제발 나 좀 내려줘 여기가 약간 나 너무 피곤해 막 약간 이런 가사였어요. 원래는. 그랬고 알고 보니 여기는 알고 보니 이곳은 비워진 종이 한 장. 이런 식으로 원래 좀 삼박이었어요. 알고 보니 이렇게 더 느렸는데 이걸 좀 확 당겨서 편곡을 했고요. 네.
가사는 얘도 좀 술술 써진 편이었어요. 그냥 평소 하는 생각들을 좀 늘어놨고 얘도 동생이 아이디어를 주긴 했지만 어쨌든 그 스누피 짤 중에 지구 좀 멈춰줘 나 어지러워 하는 짤이 있어요. 그거 보고 맨 처음에 만들게 된 노래였어요. 그래서 좀 짤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웃긴 말을 해주시면 맨날 노래로 써볼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지구 좀 멈춰줘 듣고 올게요. 깨어보니 지금 너무 깜짝할 새도 엉망이 되네. 흐릿해져가 우릴 구원할 사랑은 어디에. 그러고 보니 세상은 온통 묻힐 새끼 톱니바퀴 끼워진 듯 맞춰 돌아가 지혜 오차 없이. 어지럽고 내 내려줘. 지금 너무 어지러워 누가 지구 좀 멈춰줘. 빙글빙글 돌아가네 제발 나 좀 내려줘. 지금 너무 어지러워 누가 지구 좀 멈춰줘. 빙글빙글 돌아가네 제발 나 좀 내려줘. 진하게도 지고 오늘도 보란듯이 돌고 있어. 멀어져만가 오래 간직했던 꿈은 어디에. 그러고 보니 나는 이미 기계 속의 작은 부품 정해진 길 따라 걸어가 아무런 기대 없이. 어지럽고 내 내려줘. 지금 너무 어지러워 누가 지구 좀 멈춰줘. 빙글빙글 돌아가네 제발 나 좀 내려줘. 지금 너무 어지러워 누가 지구 좀 멈춰줘. 빙글빙글 돌아가네 제발 나 좀 내려줘. 알고 보니 이곳은 비워진 종이 한 장. 어떤 색깔로 차와갈지 난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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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어지러워 지구 좀 멈춰줘. 빙글빙글 돌아가네 제발 나 좀 내려줘. 지금 너무 어지러워 누가 지구 좀 멈춰줘. 빙글빙글 돌아가네. 네, 지구 좀 멈춰줘 였습니다. 이거 마지막에 막 빨리 감기 한 것 같은 소리들 나오잖아요. 그거 다 제가 녹음한 거거든요. 사실 빨리 감기를 안 했어요. 제가 그냥 이미 막 이런 소리 녹음하고 그 다음에 막 막 이런 소리도 녹음하고 이게 되게 이상한 소리가 많아요. 잘 들어보시면은 막 이런 소리들 작업실에서 혼자 녹음을 해서 그런 게 한 100트랙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약간 떼창 느껴나게 내려쳐 이런 것도 녹음하고 하면서 이런 거 하다 보면 저는 조금 스트레스가 풀리는 편인 것 같아요. 이거 하면 재밌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네. 그리고 또 이런 게 코러스 트랙 녹음할 때 그냥 내려줘만 하면 이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꿀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나중에 앨범을 내실 수도 있으니까 내려줘 하고 내려줘 하고 내려줘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렇게 내려줘 이렇게도 하고 이런 거를 한 10몇 개, 20개씩 해서 네,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재밌어요. 이런 작업들 하는 게 저는. 그래서 메인보다 사실 코러스 할 때 좀 더 재밌어하는 것 같고 이 곡은 이상한 소리를 방금 들려드린 두 곡 다 이상한 소리 좀 많이 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음원 들을 때마다 좀 무슨 소리가 또 있지 하고 들으시면은 또 새롭게 들리실 거예요. 네. 이거 전곡의 그 남자 목소리는 남자 목소리 전곡에 이거 얘기한 적이 없나요 제가? The Earth is Getting 이거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 파파고예요. 네, 사람이 아니고 일부러 그래서 제가 그 스마트폰 중독의 실태를 고발하고자 파파고를 썼고요. 이거 누구 목소리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도 시켜봤거든요. 우재나 재성이한테도 시켜봤는데 이 기계적인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오토튠 걸어서 그 느낌을 내려 했는데 안 나길래 그냥 원래 데모에 그냥 써놨던 걸 그대로 썼습니다. 네, 데모에서 팝하고 녹음해서 썼었거든요. 네이버에 화학은 받은 건가요? 안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될지도? 그거를 오토튠으로 막 조각조각 내가지고 막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파파고인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만 파파고라고 말 안 해주시면 네, 네 그렇네요. 그 생각은 못했지만 그리고 이거 네. 방금 들은 곡은 네 재성님이 기타만 편곡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전반적? 편곡을 네 맡아줬어요. 드럼이나 드럼 비트도 찍은 거라 그런 거나 네 그러면 그 녹음도 재성이가 받아주고 서로 그 보컬 디렉팅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네. 좀 적극적으로 서로 해주시죠. 근데 보컬 디렉을 제가 거의 직접 해요. 그냥 디렉이 원래 있는 게 좋다고 하는데 성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좀 성격이 귀가 얇아가지고 누가 이렇다 하면 그래? 그럼 그렇게 불러볼게 했다가 나중에 가져오면 후회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약간 나는 그게 그냥 다르게 불렀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의 전곡 다 직접 디렉했고 지구 좀 멈춰주는 재성이가 디렉을 어느 정도는 해줬는데 제가 보통 합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해요. 녹음실에서 그냥 원래는 거기 이렇게 가볼게요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 이렇게 가볼게요 이렇게 다시 가볼게요. 저 여기 좀 다르게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셀프 디렉을 하면서 하는 편입니다. 네.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 곡이 보컬이 네. 되게 좋게 다 오. 좋았어. 좋았다고 감사합니다. 저도 이 곡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일 약간 저 같아서. 이거. 네. 그렇습니다. 두 곡 남았네요. 해리포터송 이거는 옛날 공연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2022년 11월쯤에 이제 친구가 카톡으로 해리포터는 세상을 구할 동안 우리는 왜 같이 졸업했는데 별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뭘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거 메모장에 적어두고 만든 노래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2023년 4월에야 2절 가사가 생각이 나가지고 꿈을 크게 갖는 것 참 무서운 것처럼 이 부분은 23년에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여 만에 완성했던 노래예요. 네. 이 곡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발라드를 쓰기가 좀 어려운데 이건 그래도 나름 발라드를 썼던 곡입니다. 해리포터 노래인데 제목은 왜 이렇게 나오게 됐냐면요. 찾아보니까
아까 이것도 저작권 문제 약간 이런 것 때문에 해리포터 송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그건 좀 무섭더라고요. 신고하면 정규 앨범인데 이거 어떡해. 그래가지고 이 곡만 뺄 수도 없고 그래서 엄청 고민하다가 그 9화 4분의 3 정거장에서 어쩌고 이런 노래들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플랫폼 저는 맨 처음에 가사가 난 너를 쫓아 벽을 넘어서 더 넓은 세상에 닿을 줄 알았어 해서 뭔가 그 정거장에서 탁 벽 넘어가는 순간 더 넓은 세상으로 가는 그 해리포터 씬을 연관지어서 뭔가 상상하면서 만든 곡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이게 됐습니다. 듣고 올게요. 난 너를 쫓아 벽을 넘어서 더 넓은 세상에 닿을 줄 알았어.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마법 같은 fantasy. 하지만 모든 게 뜻대로 되지 않아. 시키는 대로 그냥 사는 법도 모르겠어. 남들은 다 고민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좋은 말을 들어도 좋은 말 같지가 않아. 단단히 꼬일 대로 꼬여버린 생각 탓에 버릇이 사랑하는 법도 이제 모르겠어. 누군가 세상을 구할 때 나 뭘 구했나 싶어. I wanna love myself. I wanna be myself. I wanna love myself. I wanna be myself. Wanna be loved enough. Wanna prove for myself. Wanna be loved enough. Wanna prove for myself. 꿈을 크게 갖는 것 참 무서운 것더라. 기대하면 할수록 실망 할 일은 많아지더라. 뭐든 할 수 있다 믿었던 어린 날의 날 돌아봐. 난 잘하고 있어 keep it up girl 해주고 싶어. I wanna love myself. I wanna be myself. I wanna love myself. I wanna be myself. Wanna be loved enough. Wanna prove for myself. Wanna be loved enough. Wanna prove for myself. 네, 플랫폼 9화 4분의 3 정거장 네 듣고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딱밤에 오신 거 딱 들켰죠? 네, 음감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곡은 어쩌면 나도라는 곡이고, 네,
질문 그냥 앨범 전반적인 질문을 해주셔도 마지막으로 한번 받고 네, 한 곡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제 좀 정규를 얘가 꼭자리를 네. 되게 들어가서 내는 거니까 네. 구성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앨범 내겠다고 하고 곡을 다 만든 게 아니고 어떤 곡들을 모은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전체 그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 거기서 한번 끊고 다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네 번째 트랙까지 온 다음에 맞아요. 네. 그런 조정을 어떻게 그 생각을 하셨는지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얘기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네. 제가 일단 정규 앨범을 생각을 근데 옛날부터 하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물론 곡을 모아서 낸 거기는 하지만 연관되는 곡들만 일단 추렸고요. 뭔가 정규에 담고 싶었던 메시지가 EP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되게 뭔가 나이를 먹을수록 어릴 때 추억에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 자체도 사실 여러 가지 뭘로 할까 고민이 있었는데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유토피아 같은 이상향을 나타내고 싶어서 춘토피아 막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이것도 뭔가 약간 좀 어감이 안 붙는 거예요 입에. 근데 어쨌든 뭔가 새로운 세상, 내가 그리는 세상에 대한 얘기를 담고 싶었고 구성 같은 경우에는 곡 순서도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버블은 꼭 인터루드 트랙에 넣고 싶다. 뭔가 전환되는 트랙으로 앞에 페이드아웃을 하고 꼭 연결을 하겠다라는 큰 그림이 있었고요. 버블을 워낙 옛날에 만든 노래다 보니까 걔를 중심으로 좀 이렇게 구성이 된 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첫 곡을 행운의 편지로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거를 거의 제일 최근에 쓴 거다 보니까 근데 걔는 딱 쓰자마자 얘는 첫 곡이다 무조건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앨범 듣다가 잠드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곡들은 좀 느린 곡들을 담고 싶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앨범들이 대부분 앞에서 쫙 듣다가 마지막에 잔잔하게 이렇게 그냥 잠들어도 되는 그런 앨범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성은 그렇게 잡게 되었고요. 약간 비슷한 곡들끼리 엮어놓은 것도 있고 안 어울리는 곡들은 과감하게 빼버렸습니다. 이 앨범에서. 네, 나중에 내면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가차없이 빼서 있어야 할 곡들만 남겼어요. 동화적인 곡들만 남겼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이제 네. 할머니가 딱 그렇게 한번 이제 되게 엄청 큰 볼륨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의 볼륨은 타이틀인데 마지막까지 고민이 있었을까? 이게 타이틀 자리를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서. 맞아요. 이게 타이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고 근데 지구 좀 멈춰줘랑 그 노을을 타이틀로 뽑히기도 했지만 저도 결국엔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게 어쨌든 이게 할머니 그 노래는 뒤에가 밴드 사운드잖아요. 그래서 좀 더 뭔가 전체적인 전경이 그려지는 느낌이고 노래로서 좀 더 내용이 있는 곡들을 타이틀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고 대신에 너무 아깝고 아끼는 곡이기 때문에 할머니를 선공개로 했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네. 뮤비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그래서 되게 뿌듯했던 곡이에요. 마지막 곡 들을까요? 이제 더 있으시면 질문하고 딱 듣고 끝내겠습니다. 네. 주주님 혹시 네. 그러면 그 버블처럼 네. 이제 또 미발매곡은 이제 미완성 곡들 중에서 이제 앞으로도 또 발매하실 계획 있으신 곡들이 좀 많이 있으신지?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고 하고 싶은 컨셉도 많이 있고 그래서 EP가 아무래도 컨셉추얼하게 하기에는 훨씬 좋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정규는 좀 더 큰 어떤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다면 제가 또 이상한 컨셉 하고 싶은 거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좀 싱글도 내고 EP도 내고 싶어서
또 메모장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활동을 오래 할수록 곡들이 쌓여서 또 과감하게 안 낼 곡들은 과감하게 쳐내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음감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쩌면 나도 들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어떤 게 사랑인지. 사랑받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난 아직 모르겠어요. 어떤 게 행복인지. 아파하고만 있는 내가 불쌍해요. 나를 꼭 안아주세요. 비교하지 말고요. 그저 있는 그대로 나를 봐주세요. 근데 사실 있잖아요. 어쩌면 나도 그렇게 못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더 깊이 잠들래요. 더 깊이 잠길래요. 더 깊이 잠들래요. 더 깊이 잠길래요. 난 아직 모르겠어요. 어떤 길이 맞는지. 흐릿한 내일 앞에 점점 작아져요. 난 아직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갈지. 좋은 어른이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나를 좀 알아주세요. 바보같이 굴어도 그 속에 진짜 나를 알아봐주세요. 근데 사실 있잖아요. 어쩌면 나도 그렇게 못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더 깊이 잠들래요. 더 깊이 잠길래요. 더 깊이 잠들래요. 더 깊이 잠길래요. 네, 지금까지 튜니버스 음감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쉬시다가 이따 뵐게요.